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디지털 노마드 취업 대신 창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지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창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저도 처음엔 디지털 노마드가 도대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디지털 노마드란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한대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요. 그리고 창직이란 단어는 저는 이번에 미슐림 통해서 창직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직업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 그게 바로 창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4월부터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에는 인스타그램 챌린지, 5월에는 블로그랑 인스타를 같이 했고요. 6월 달에는 블로그, 인스타 또 새로운 계정을 열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는 독립서점 책방에서 SNS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캘리그라피로 클래스를 열었던 경험, 그리고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전을 열고 작품을 전시했던 경험, 그리고 글을 집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27살에 취업을 할 것이냐, 25살에 창직을 할 것이냐, 저는 이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27살에 취업을 하는 대신 지금 당장 창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생명과학 전공이에요. 재수를 했고 사실 성적에 맞춰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생명과학이라는 전공은 전공을 살려서 뭔가 일을 하려면 거의 대학원을 필수로 가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원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진짜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2 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거면 그냥 휴학을 해야겠다.' 하고서 2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되었고, 2 년의 휴학 기간 동안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경험치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실 새로운 학교로 편입을 했어요.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보다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영양사라는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학보다는 취업을 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로 편입을 성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어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에요. 5 월에 블로그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글을 썼는데요. '내가 졸업을 하면 그땐 뭐가 달라져 있을까?'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상황이 학교냐 회사냐 그것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퇴사를 하고 싶은지 이직을 하고 싶은지 그런 상황도 지금 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퇴사를 한다면 또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했는데 2년 뒤의 미래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금 하는 고민을 그때도 똑같이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미슐림을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을 해 보다가 처음 블로그에서 봤던 그 글을 오늘 찾았는데요. 그게 이거였어요. "고민하던 시기에 미셸을 만나다. 취준생의 고민. 취업이냐 일이냐 아르바이트냐." 이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정말 제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글은 어떤 분이 장문의 댓글을 달아서 그 댓글에 대한 답을 미셸님이 포스팅으로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신 거였는데요. 그 글의 하단에는 이런 유튜브 링크가 있었어요. 어 사실 이 동영상을 보고서 '아 미셸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 초반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고민을 저에게 길게 남기셨을까요? "제가 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라고 영상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첫째고 장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에 고민을 했을 때 저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 영상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영상 중간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상대방도 그걸 알아차려 줘요. 그리고 그 기회가 나에게 곧 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이 말을 믿고 '한번 이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3월 25일, 이제 저는 좀 거창하게 쓰기는 했는데 저의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남에서 디지털 노마드 엔잡러 정기 모임이 열렸어요. 그때 저는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 여기 하트가 안 보이네. 제가 여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공 사례로 오신 5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분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책 뒷면에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면서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셸 님이 두 번째 책을 쓰신다고 해 가지고 '아, 내가 미셸 님의 두 번째 책에 꼭 성공 사례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 옆에 문자리 제가 캘리그라피로 적은이 없어 새해 연화장을 거기 계신 30 분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때 기록을 한 건데 여기 이렇게 사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미셸 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지금 여기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강연의 목차는 저의 경험과 재능을 어떻게 해서 블로그, 인스타로 키우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2달 정도 만에 수익화를 발생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일, 그리고 앞으로의 창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던 그 도구, 자기 확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저는 인생에 경험한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블로그와 인스타를 운영을 할 때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글씨 쓰기, 캘리그라피예요. 저는 학생 때부터 글씨를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재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진 촬영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 강사 활동에 재능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휴학을 하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활동은 바로 캘리그라피 공방에서 수업을 듣는 거였어요. 실제로 할아버지 생신 때 축하하는 그런 액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청년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책방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방에서 배운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책방에서 그 능력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일했던 책방이에요. 공릉동에 있는 책방이었고요. 실제로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일을 하는 사진. 여기에서는 음료 제조, 카드 결제, 그리고 SNS로 홍보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었고, 세 번째 보이시는 게 여기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 사장님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 책임감이라는 책방이 공릉동에 위치해 있고 2 층에 있는데 사람들이 책방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고민은 '아, 우리 책방에 사람들이 오면 좋을 텐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지?' 이게 너무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기간 동안 '아, 사장님, 그러면 제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책방을 홍보하는 걸 해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할 때 올렸던 사진들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이렇게 세 장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그 책방에 있는 사진, 사실 이 책방은 독립 출판물이 있는 책방,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책을 사면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방에서는 바코드가 없는, 이 책방에서만 구입 가능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방에서는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에는 책 사진. 그리고 두 번째에는 그 책의 인상 깊은 구절들을 제가 손글씨로 예쁘게 써서 이렇게 했고, 세 번째에는 책방에 대한 공간 사진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면 이 책방에서는 이런 책이 있고 이 책은 이런 구절이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정을 운영을 했고 실제로 제가 책방 계정을 운영하고 나서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장님 계정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제안, 콜라보 제안까지도 왔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방에 중학생 친구들이 견학으로 놀러 왔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도 저는 이걸 놓치지 않고 인스타 계정에 저희 책방에 놀러 오신 학생분들에게 캘리그라피를 썼습니다 하고서 책방을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을 했고 이런 식으로 책방에 들어가는 팸플릿들 이런 것도 다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운영, 저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바로 사진 촬영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이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인화를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촬영한 필름 사진인데요. 필름 카메라의 매력에 빠져서 필름 카메라 사진전까지 열었어요. 이거는 한옥마을을 찍어서 전시를 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촬영법, 그리고 보정법을 익히고 캘리그라피, 사진에 글씨까지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하는 경험을 휴학을 하는 동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 활동인데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교원에서 도요새 잉글리시로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화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의 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뿌듯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경험을 했었고 그 후에는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POP 글씨로 동아리 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을 할 때 결국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 시작하기 전에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성실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사진 찍는 능력, 캘리그라피를 쓰는 거, 그리고 강사로서의 활동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창직을 준비하는 저희 과정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팁을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때 첫 번째, 계정의 정체성을 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체성에 맞는 피드를 기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찾아서 관심사와 주제를 비슷하게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을 정하는 건데요. 이 사진은 제가 4월에 인스타 챌린지를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계정이에요. 저는 건강하게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한 집밥이라는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고, 그래서 그 덕분에 사람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어요. 저의 컨셉은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음식 계정. 저의 유입 전략은 매일매일 만들어 먹는 집밥 레시피를 올리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자취생이거나 1인 가구이거나 뭔가를 만들어 먹는 사람들을 위주로 팔로우를 했고요.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꿀팁 두 번째. 그건 정체성에 맞는 피드를 기획하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하는 계정이라는 컨텐츠를 딱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굿피드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13579에는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고 나머지에는 제가 실제로 만들어 먹는 음식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카드 뉴스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카드 뉴스를 올리지 않고 자기만의 확고한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피드를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저는 요리 계정에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 친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그 댓글에 또 답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꾸준히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사진을 올리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답방을 가는 거죠. 저도 가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팔로잉 숫자를 높여야 팔로워의 숫자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는 블로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키워드 문서 발행량, 두 번째는 상위 노출된 글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독성, 키워드 반복을 체크하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키워드를 썼는데요. 강남 맛집이라고 쳤을 때 내 글이 노출이 되려면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그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키워드를 좀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족발집이다. 강남의 족발집이면 강남 맛집 추천이라고 했을 때 뜰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세분화해서 강남, 논현동, 뭐 업체명, 땡땡 족발 추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인데요. 사람들이 검색은 정말 많이 하는데 올려진 글이 없을 때 그거를 컨텐츠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820명이 월간 검색을 하는데 문서가 발행된 건 3,200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검색하는 양보다 그거에 비해서 컨텐츠 발행량이 너무 많다면 이미 문서가 사람들이 많이 발행을 하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상위 노출된 글 분석하기. 내가 어떤 키워드로 글을 쓸지를 정하셨으면 그 키워드를 검색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여기에 아띠몽 호두과자를 검색했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된 글들이 있어요. 저는 최소 3개는 꼭 읽어보고 글을 씁니다. 3개를 읽어보고 이 사람들은 사진 어떻게 찍었지? 글은 어떻게 넣었지? 키워드는 어떻게 몇 번 반복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이 글을 왜 좋아요를 누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제목, 키워드를 어디 넣는지, 사진은 어떻게 몇 장 넣는지, 글은 몇 자 적었는지, 몇 줄 적었는지, 폰트는 어떤 거 썼는지, 밑줄은 어떨 때 적었는지, 소제목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최종적으로 작성을 다 하셨으면 이제 발행을 하시고 핸드폰으로 오타 수정하고 그리고 잘 읽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이렇게 쉽게 보이는지. 대부분 인플루언서 글들을 보면 정말 한 2줄 하고 띄어쓰고 한 3줄 하고 띄어쓰고 이렇게 읽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내가 몇 번 반복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 족발이라는 키워드를 썼으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본문에도 여러 번 작성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쌀 호두 과자를 키워드로 잡았기 때문에 글을 쭉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쌀 호두 과자를 내가 몇 번 썼지? 그거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12번을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목에 쌀 호두 과자를 노출시키겠다고 썼는데 막상 본문에는 쌀 호두 과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쌀 호두 과자를 이제 다시 적어주는 거예요.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로그는 꿀팁 3가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수익화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한 지 2달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돈을 벌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체험단을 모집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케터들이 저희 뭐 맛집 여기 체험단 몇 명 모집합니다. 뭐 배송 제품 이거 몇 명 모집합니다. 이렇게 톡이 와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링크를 들어가서 체험 신청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선정이 되면 마케팅 담당자한테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방문 후 2일 이내로 원고를 작성해 주시고 그 조건으로 5만 원, 3.3% 공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원고를 메일로 받았는데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캠페인 가이드라인 드립니다 하면서 포스트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서 써주세요. 근데 이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인스타그램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컨펌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에 맞게 작성을 하고 저 이렇게 썼는데 피드백 부탁드려요 하고 그분이 괜찮다고 오케이까지 나오면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게재를 하고 네, 실제로 업로드한 뒤에 원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때는 원고료 5만 원 3.3% 떼고 48,350원에다가 음료 먹은 비용까지 추가로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일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3월 말에 미셸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챌린지를 인증하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6월이 된 현재 저는 지금 4가지의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약사님 블로그 원고 작가. 약사님이 본업하시느라 바쁘기 때문에 약사님이 하시는 공간을 저는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고 작가로 활동을 할 거고요. 2번째는 한식주점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이제 음식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바쁘시잖아요. 저는 그 음식점을 홍보하는 인스타 공식 계정 운영 대행을 맡을 거고요. 3번째는 탐나는 초콜릿, 고객 후기. 고객 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단을 모집하고 고객 후기를 리그램에서 올리는 그런 계정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제공장 블로그 원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또 다른 사업 계획은 제가 가진 사진 찍는 능력, 캘리그라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엽서를 판매해보고 싶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해서 저의 엽서를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 약사님이 홍보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저는 그 공간에서 힐링 캘리그라피 내가 쓰고 싶은 가사나 어떤 힐링 문구, 인상 깊은 책의 문장들 그런 것들을 쓰면서 힐링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캘리그라피를 쓰고 힐링하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최종 꿈은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외국에서 학교도 다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언어 교환,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캘리그라피를 쓰는 그리고 외국인 분들한테 한국어 이름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원하는 뭐 BTS 가사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캘리그라피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만들 예정이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미셸님과 함께 챌린지도 하고 성과를 인증을 하면서 다양한 걸 느꼈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 성취할 수 있었던 도움이 되었던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챌린지인데요. 자기 확언 챌린지라고 자기 확언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고 읽고 내가 말한 걸 또 들으면서 나의 잠재의식과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나는 왜 안 되지? 뭘 해도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하나를 해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매일매일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의지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내가 원하는 그런 문장들을 매일매일 10줄? 10줄씩 짧게는 3줄 이런 식으로 쓰면서 챌린지를 하는 아침에 매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확언 챌린지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제가 1일 1 영상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만드는 것조차 저는 생각이 정리되고 삶을 정돈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캡컷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을 넣기만 하면 알아서 제작이 되는 그런 영상 제작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하면 정말 10분, 빠르면은 5분도 가능한데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영상 챌린지를 저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랑 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아껴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상 템플릿 3 개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톡방에 보내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영상 챌린지 그리고 자기 확언 챌린지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